너른 들녘과 골깊은 산, 그리고 청정바다가 선물한 넉넉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맛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라도. 그 전라도 음식 중에서도 깨끗한 천일염과 각종 해산물로 만든 밥도둑, 젓갈, 그리고 아삭아삭 맛있는 김치 등 유익한 미생물과 세월이 숙성시킨 발효 음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라도에는 이것 말고도 다양하고 맛 좋은 발효 음식들이 많은데요. 깊은 맛을 자랑하는 순창고추장, 전라도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영산포 홍어, 거기에 임실 치즈까지 전라도 사람들의 혼이 담겨 있는 발효 음식들을 만나봅니다. 고추장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곳, 전북 순창입니다. 순창에 가면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고추장 민속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맛이 좋아 왕에게도 진상된 순창고추장. 그 시작엔 태조 이성계가 있습니다. 고려 말 정도 되게 되면 이 왜구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내륙까지 많이 침범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 우왕이 이성계에게 남원 땅에 침몰한 이 왜구를 토벌하고 와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성계가 남원의 황산 이 전투에 내려와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전주의 오목대에서 잔치를 베풀게 돼요. 근데 이 전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순창의 만일사에 이성계의 스승이셨던 무학대사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성계의 조선 개국을 기원하는 불공을 드리고 있었어요. 순창 회문산 자락의 만일사. 이성계의 조선 개국을 기원하며 그의 스승인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만일 동안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훗날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스승을 찾아가던 길에 맛보았던 순창 고추장의 맛을 잊지 못해 이를 진상하게 했다고 전합니다. 순창 고추장에 대한 다양한 기록 가운데 어이였던 20필의 소문사설이란 문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조리서인데요. 이 책에는 순창 고추장 조법이라고 해서 고추장에 들어가는 특이한 그러한 재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전복이라든지 새우라든지 홍합 이러한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이 재료들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시피라는 사람은 어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상당히 치료 목적으로도 고추장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순창 고추장. 특히 영주의 수라상에는 고추장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옛날부터 순창 고추장이 유명했을까요? 바로 섬진강이 지나는 순창이 고추장 발효에 필요한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창은 약간 분지지형입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생육을 하는데 필요한 온도와 습도가 있는데요. 이 온도는 25도에서 30도일 때 저희가 바실러스 서틸러스라는 고초균과 황국균이라는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를 잘 유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필요한데 습도는 안개일수 77일 정도 되어서 이 온도와 습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발효에 필요한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줍니다. 장맛을 좌우하는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순창. 그런데 순창 고추장이라고 해서 장을 담을 때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료들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순창에서 쓰는 메주만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창에서는 도넛 모양의 메주를 사용하는데요. 옛날 어른들이 지혜가이시 이렇게 공기통을 하고 이렇게 군옥도 뚫어놓고 있어 8월 15일경에 이걸 콩이 육살이살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두면은 야가 적합한 그 고추장의 원료를 균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아를 쪄놓으면 아주 맛있는 고추장이 돼요. 순창에서는 보통 겨울이 아닌 음력 8월 15일경 장을 담았습니다. 발효에는 좋은 시기지만 그만큼 부패도 빠른데요. 그래서 메주를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작은 도넛 모양으로 만든 거죠. 고추장의 고장 순창에서도 손꼽히는 식품 명인 강순옥 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방식대로 장을 담는데요. 가장 먼저 찹쌀가루에 물을 부어 끓입니다. 이것이 덜 익으면 이 고추장이 찐득거리고 바로 곰팡이가 피고 아주 안 좋아요. 이거 죽을 잘 끓여야 해요. 찹쌀밥을 짓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찹쌀가루로 죽을 쑤는데요. 여기에 잘 빠진 메주가루와 소금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찹쌀과 메주가루가 잘 삭혀질 수 있도록 엿기름이나 조청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는데요.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고추장에는 명인의 평생 노하우가 잘 섞여 있습니다. 얘가 아까 메주가루가 들어갔고 이 덩어리를 싹 삭아요. 이렇게 망울이 있는 것을 걔가 이제 다 삭혀버려요. 그래서 지금 고추장 이렇게 고추장이 됐어요. 빛깔 고운 고추장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막 담은 고추장은 재료 각각의 맛이 살아있어 제대로 된 장맛을 내지 못하는데요.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룬 진정한 고추장 맛을 보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1년 정도 발효 과정을 거쳐야 가장 맛있는 고추장이 된다는데요. 발효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장을 처음 담궜을 때는 이 주 재료의 원료들의 각각의 맛이 그냥 살아있어서 매운맛, 짠맛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먹었을 때 단맛과 감칠맛과 그다음 매운맛이 같이 조화를 이룬 맛있는 고추장으로 발효가 됩니다. 고추장 메주가루에는 이제 뭐 6대 4의 찹쌀과 콩 6대 4 비율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콩이 들어가잖아요. 이 콩 성분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미생물의 작용과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성분이 분해되면서 저에게 감칠맛을 주고요. 그다음에 찹쌀이 들어가는데 이 찹쌀은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아밀라제 효소에서 분해가 되면서 당으로 변하면서 우리에게 단맛과 그다음에 점성을 주죠. 짠득짠득한 그런 맛있는 점성을 주고요. 잘 발효된 고추장은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음식의 간을 맞추거나 감칠맛을 더하는 재료로 큰 역할을 합니다. 장아찌와 같은 전통 발효 음식의 맛은 바로 이 고추장이 좌우하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고추장. 시대를 넘어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나주로 떠나봅니다. 영산강이 지나는 곳에 마을이 자리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홍어로 유명한 영산포입니다. 영산포엔 무려 6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홍어거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가게마다 풍기는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더운 여름에도 알싸한 홍어 맛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홍어만큼 호불호가 분명하게 나뉘는 음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맛을 들이면 계속 찾게 된다는 홍어. 그 매력은 무엇일까요? 원래 저는 홍어를 못 먹었었는데 친구를 따라가지고 회를 한 몇 점 먹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홍어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이게. 그때부터 한 점 좀 먹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이제 홍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하게 됐어요? 예, 예. 그럼 홍어의 좀 매력이 좀 뭘까요, 맛이? 그 머리에도 톡 쏘는 그 맛이 아닐까요?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 쏘는 맛? 쏘는 맛이겠죠? 쏘는 맛? 홍어는 가오리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수심 10에서 100m 내외의 연안 갯벌 바닥에서 서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해와 남해에서 잡히는데요. 그런데 홍어의 매력이라는 톡 쏘는 맛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대를 이어
영산포에서 홍어 식당을 운영하는 김용수 대표. 전통 방식 그대로 홍어를 삭히는데요. 바로 발효가 홍어의 색다른 맛을 만들어내는 비법입니다. 별집 간 이유가 홍어를 이렇게 삭히다 보면 이 홍어에서 이렇게 진액들이 나와요. 그런데 홍어는 삭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진액들은 부패가 됩니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볏집이 그런 진액들을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볏집에는 또 고초균이라고 좋은 균들이 또 이게 발효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영산포에서는 홍어 숙성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숙성할 때 온도는 보통 섭씨 3도를 유지합니다. 여름엔 13일 정도, 겨울엔 이보다 긴 17일 정도 홍어를 숙성시키는데요. 이 발효 기간 동안 홍어 몸에 쌓여있던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면서 홍어 특유의 맛과 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 시골은 앞마당에 그 감나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 떼고 그래요. 그럼 그 재 같은 거 감나무 밑에다 이렇게 잘 걸음씩 주고, 그다음에 야채 따듬다가 남은 놈도 감나무 그럼도 감나무 주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뒷면에서 이 정도 한 6, 70cm 이렇게 두음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두음 속 온도는 좀 일정하거든요. 거기서 또 발효가 되면서. 그래서 또 아버지가 삽으로 뚝 떠서 거기다 홍어를 비료푸대라든지 가만이라든지 넣어가지고 홍어를 넣어서 그렇게 숙성을 시키셨죠. 숙성 홍어의 고장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명성을 떨친 영산포. 1814년 정약전이 쓴 어류학서 자선오보에도 영산포 홍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나주 가까운 고을에서 썩힌 홍어를 먹는데 지방에 따라 그 기호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주 영산포는 어떻게 숙성 홍어의 본고장이 됐을까요? 고려 공민왕 시절에 애국어들이 그 흑산도 인근 섬에 자꾸 도닥질을 하니까 그 정부 시책에 의해서 공도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흑산도 바로 밑에 보면 영산도라고 있습니다. 영산도 주민들이 그때 마침 이 영산포까지 이주를 해가지고 그 영산포라는 이름이 생겨졌고, 고려 말에 시행된 공도 정책으로 영산도 사람들은 영산강을 따라 올라오다 이곳에 터를 잡고 마을 이름도 섬 이름을 따서 영산포로 짓습니다. 영산포로 이주한 이후에도 주민들은 황포 돛담배를 이용해 흑산도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했는데요. 홍어를 비롯해 다양한 물고기를 이곳으로 가지고 와 팔았다고 합니다. 흑산도 그 어부들이 잡은 홍어가 그 탕토급들을 타다 오다 보니까 뭐 바람이 불 때는 순풍에 돛달듯이 올 수도 있지만은 또 역풍이 불 때는 또 좀 늦게 오고 해서 홍어를 잡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어느 경우 잘못되면 만 10일 정도 이렇게 영산포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오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발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원들이 잡은 고기를 다른 생선들은 썩어서 버렸는데 이게 좀 귀한 홍어라서 그거를 영산포까지 일단 가지고 가봐서 일단 거기서 버리더라도 한번 그래 해보자.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죠. 그런데 역시 그 싱싱한 것만큼 숙성된 홍어도 먹어보니까 맛이 또 별도로 맛이 톡 쏘는 맛이랄지 특이한 맛이 나니까. 당시에도 귀한 물고기라 쉽게 버리지 못한 홍어. 그 덕분에 영산포는 삭힌 홍어의 발상지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 맛에 빠진 사람들이 영산포로 몰려들면서 영산포 홍어거리는 나날이 번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전국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죠. 홍어는 숙성이 돼 가면서 색이 점점 이렇게 순한 맛, 암모니아가 좀 적게 있고 숙성을 많이 시켜서 암모니아가 많이 돼 있고, 이게 매니아들이 드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드신 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홍어.
가지수 많기로 유명한 전라도 잔치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것이 바로 홍어입니다. 홍어 입문 단계의 사람들이 즐겨 먹는 홍어 삼합. 암모니아 가득한 홍어 콘은 고수들의 메뉴입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홍어. 발효 음식의 고장인 전라도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홍어는 찬 기운을 주면 홍어가 매운맛이 많이 없어져요. 대신에 또 뜨거운 열기를 주면 매운맛이 아모니아가 또 수가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튀김을 우리가 보통 튀김을 한 150도에서 170도에 홍어 튀김을 해요. 그러면 아모니아 수치가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홍어 요리 중에 가장 이 코가 뻥 뚫리는 음식이 바로 홍어 튀김입니다. 이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피자인데요. 이 피자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치즈. 요즘은 피자에 쓰이는 모차렐라 치즈를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손쉽게 구입하고 또 맛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연 치즈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전북 임실입니다. 치즈의 고장답게 임실에서는 치즈 농협에서 직접 치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생산한 원유를 주 원료로 피자에 들어가는 모차렐라 치즈나 부어 먹는 치즈를 주로 생산합니다. 최근 현대인의 기호에 맞춰 떡볶이나 돈가스 등 다양한 음식에 치즈가 활용되면서 이곳의 제품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낙농가들이 착유하는 원유 30톤에서 40톤 정도 매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때 나오는 치즈가 하루에 3톤에서 4톤 정도. 제품은 피자 치즈용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모짜렐라 치즈가 주력품이고요. 그다음에 구워 먹는 치즈, 스트링 치즈, 이 제품들을 이용해서 나오는 가공 치즈, 그다음에 발효유 이런 제품들이 주력이고요. 좋은 품질과 맛으로 널리 알려진 임실 치즈. 그런데 임실은 어떻게 치즈의 고장이 됐을까요? 그 역사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실 성당의 4대 주임 신부로 부임한 벨기에 출신의 디디에 세스테벤스. 그의 한국 이름은 지정환입니다. 임실에 부임하자마자 그는 가난한 농촌의 청년들을 설득해 함께 사냥을 키우고 사냥류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판로가 없다 보니 귀한 사냥류는 상해버리기 일쑤였죠. 그 신부님이 처음에 사냥 2마리를 가지고 그 사냥에 나온 우유를 가지고 한번 그 사냥류를 가지고 치즈를 만드는 것을 공부를 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부님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오겠다고 가셔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치즈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지정환 신부는 프랑스에서 치즈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치즈 제조 장치를 만드는 법까지 배웠는데요. 3개월 만에 임실로 돌아온 그는 1969년 수많은 노력 끝에 균일한 향과 맛을 지닌 치즈 만들기에 성공했고 1970년엔 숙성 치즈인 체더 치즈를 개발, 당대 최고의 호텔인 조선호텔에 치즈를 납품하는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치즈를 찾는 곳이 많아지면서 사냥류가 부족해진 건데요. 그래서 사냥 대신 키우게 된 젖소. 당시 젖소는 보기 힘든 귀한 동물이었는데요. 젖소를 보기 위해 임실로 수학여행을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임실의 젖소의 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양의 치즈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되는데요. 지정환 신부의 열정에서 시작된 임실 치즈. 지금은 임실 경제를 선도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임실군에서 치즈 만드는 농가만 15곳이 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치즈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우선 신선한 원유를 살균한 뒤 유산균인 스타터와 응고제인 렌넷을 넣습니다. 그리고 가열을 해서 뭉치면 유청을 제거합니다. 지금 우유가 350kg에서 35kg에서 한 40kg 사이.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데 그 수율이
우유의 건강 상태에 의해서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정도 나오거나 그래요. 원유의 10분의 1이 치즈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데요. 이 안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 단백질, 칼슘 등이 모두 들어있다고 합니다. 유청을 제거한 후에는 치즈의 쓰임새에 맞게 틀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틀이 완성되면 숙성실로 옮겨 발효에 들어갑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치즈는 우유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지닌 채 맛은 한결 풍부해집니다. 오렌지빛이 감도는 콜비 치즈. 미국의 대표적인 치즈 중의 하나로 습도 80%를 유지하는 숙성실에서 부드러운 풍미를 갖춰가는데요. 콜비 치즈는 최고 맛있는 그 정도가 6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6개월 상태가 지금 되어가는 색깔 노랗게 익은 거 보니까 오래돼도 계속 숙성이 되어지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최고 맛있는 맛이 이제 되게 대체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안에 먹어야 너무 딱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맛있게 즐길 수가 있죠. 3개월 이상 숙성을 시켰을 때는 우유 속에 있는 그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맛있는 성분이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도 분해되면서 고운 맛있는 향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되면서 고소하고 향긋한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거죠. 치즈 종류에 따라 치즈 만들 때 쓰이는 미생물, 즉 스타터가 달라집니다. 어떤 스타터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맛과 숙성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이 치즈는 수분 함량이 매우 적은 베르크 치즈로 10개월 이상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베르크 같은 경우는 고온 균주를 섞어서 이렇게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온도를 50도 이상 이렇게 높이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가 유산균이 살아남으려면 높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견딜 수 있는 균주를 넣어야 얘가 또 이렇게 맛있는 치즈가 되는 거죠. 치즈는 전 세계적으로 3,000여 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숙성 기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은데요. 이렇게 소금물로 매일 닦아주는 정성이 있어야 맛있는 치즈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닦아줘야 이 곰팡이도 피지 않으면서 얘가 이제 썩지 않는 이 표피를 이렇게 코팅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물이? 네, 소금물이. 임실은 치즈 및 다양한 유제품의 1차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이곳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치즈에 관광과 체험이 결합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즈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치즈를 만들어보고 또 맛도 볼 수 있어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치즈의 고장 임실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는 효과도 거두고 있죠.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게 치즈에 대해서 알게도 되고 또 치즈가 우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 아이들 알려주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행복해요. 예. 임실치즈 최고예요. 산과 바다, 드넓은 들판이 있는 풍요의 땅, 전라도. 청정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에 대대로 전해져 온 삶의 지혜, 그리고 기다림이 더해져 완성된 전라도 천년의 맛, 발효 음식. 천년 세월 변함없이 이어져 온 전라도의 이름처럼 맛의 고장 전라도를 이끄는 소중한 자산으로 길이길이 남겨질 겁니다.